오전 10시 깊은 산골 자락. 한지은 40세는 낡은 등산화 끈을 다시 한번 고쳐매며 가파른 비탈을 올랐습니다. 오늘도 산나무를 캐러 나선 그녀의 손에는 얼룩진 광주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폐광산 인근이라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은 산나물이 자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은은 고사리 군락지를 지나 더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살려, 주.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가니 폐광산 입구가 보였습니다. 낡은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갱도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벽면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여 미터를 들어가자 신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요. 지은이 손전등을 비추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남성이 흙더미에 반쯤 묻힌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품이 있는 인상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달려가 남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남성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묻히면. 지은은 즉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퍼냈지만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성의 하반신이 완전히 묻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부러진 강목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꺼내드릴게요. 남성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남성의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은은 남성을 끌어안고 흙더미에서 빼냈습니다. 남성은 탈진한 듯 그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지은 40세입니다. 산남을 캐러 왔다가 소리를 듣고 남성은 지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태양그룹 회장.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양그룹이라면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회장이 이런 곳에 생매장당할 뻔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강태준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조카 강민석이와 그 일당들이 재산을 노리고. 지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친족 간의 범죄라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은이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 깊숙한 곳이라 전파가 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야겠어요. 걸을 수 있으세요? 강태준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오랜 시간 묶여 있었던 탓에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회장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가시죠. 두 사람은 천천히 갱도를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갱도 밖으로 나온 지은과 강태준 회장. 지은은 회장을 나무 그늘에 앉히고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전화가 안 되네요. 산 아래까지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강태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려가는 데만 1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 전에 놈들이 다시 올지도.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범인들이 확인차 다시 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저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도움을 청합시다. 하지만 이 깊은 산에 사람이 올까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지은은 회장을 부축해 바위 뒤로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1시 햇살은 따가웠지만 그늘 아래는 쌀쌀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탈진과 쇼크가 온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회장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꼭 구해드릴게요. 회장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저를 모르는 분인데.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 돈만 노렸습니다. 조카도 비서들도. 당신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회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두득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과 회장은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정말 죽었을까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그 흙더미에 묻혔는데 살아있을 리가.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바위 틈새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폐광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만약 살아있으면 큰일이야. 두 남자는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놈들이 다시 왔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곧 범인들이 회장이 사라진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그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가야 해요. 하지만 회장은 탈진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지은이 회장을 업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없어. 갱도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을 찾아봐. 멀리 갈 수 없어. 지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범인들이 갱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저기다. 한 남자가 바위 뒤를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회장을 뒤에 숨기고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서 뭘 봤어? 지은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산나물 캐러 왔어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남자는 지은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럼 왜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 무서워서요. 갑자기 남자들이 나타나니까.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형님, 이 여자 수상한데요? 다른 남자가 바위 뒤를 확인하려고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기 뭐 하려고요? 남자는 지은을 밀쳤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비켜. 남자가 바위 뒤를 확인하려는 순간 지은은 재빨리 일어나 남자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남자는 지은을 걷어찼습니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굴렀습니다. 이 여자 미쳤나? 남자가 바위 뒤로 다가가려는 순간 지은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여기 도둑이야. 지은은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속의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한 남자가 지은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지은은 남자의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아! 남자가 손을 빼는 사이 지은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지은은 바위 뒤에 회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남자들의 주의를 자신에게 끌었습니다. 형님, 이 여자 입 막아야 해요. 남자 하나가 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 남자가 지은의 목을 조르려는 순간 다른 남자가 외쳤습니다. 형님, 저기요. 등산객 한 명이 저 멀리서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일단 피하자. 저 여자는 나중에 처리하고. 남자들은 지은을 끌고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저항했지만 두 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갱도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남자들은 지은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회장 어디 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누구 말하는 건지. 남자가 지은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회장 구해준 거 맞지?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남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말렸습니다. 형님, 밖에 사람 있어요. 소리 나면 안 돼요. 남자는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일단 묶어두자. 저 등산객 없어지면 천천히 신문하고. 남자들은 지은의 손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지은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입도 막아. 남자가 테이프로 지은의 입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얌전히 있어. 움직이면 죽는다. 남자들은 갱도 입구 쪽으로 갔습니다. 등산객이 지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밧줄을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듭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남자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등산객 갔어. 이제 저 여자 신문하자. 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가 지은의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회장 어디 있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칼을 꺼냈습니다. 말 안 하면 여기서 묻어버린다. 하나, 둘. 그때였습니다. 그만둬. 갱도 깊숙한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습니다. 회장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회장님. 젊은 남자가 달려가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민석아. 강태준 회장은 조카 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 강민석 30대 초반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왜긴요? 삼촌 재산이 필요해서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강민석은 회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키워줬다고요? 삼촌은 저를 하인처럼 부렸잖아요. 온갖 굳은 일 다 시키면서.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민석은 회장을 밀쳤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삼촌은 여기서 영원히 잠드는 겁니다. 강민석이 부하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부하는 삽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과 저 여자 둘 다 묻어. 지은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부하가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과 강태준 회장은 갱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묶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앞에서 무덤이 파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담배를 피우며 지켜봤습니다. 삼촌, 저승에서는 좀 더 후하게 사세요. 회장은 조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강민석은 비웃었습니다. 그만두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삼촌은 끝까지 순진하시네요.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지켜보며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갱도는 낡고 불안정했습니다. 천장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목재 지지대들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갱도 옆쪽에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옛날 환기구로 보였습니다. 크기는 사람 하나가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였습니다. 지은은 회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 틈새 보이세요? 회장도 그쪽을 봤습니다. 환기구. 하지만 우리 손이 묶여 있는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수를 쓰든 저 환기구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부하가 땅 파는 것을 멈췄습니다. 형님, 다 팠습니다. 강민석이 담배를 버리고 다가왔습니다. 좋아. 이제 둘을 집어넣고 흙을 덮자. 부하 2명이 회장을 끌어당겼습니다. 회장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지은을 봤습니다. 제가 돈을 드릴게요. 살려만 주시면 얼마든지. 강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당신한테 무슨 돈이 있어? 지은은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어요. 강남의 건물이. 팔면 30억은 나와요. 강민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30억?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가방에 등기부등본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강민석은 지은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물론 그런 서류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지은은 당황한 척했습니다. 아, 집에 두고 왔나? 밖에 나가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강민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은을 봤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만 살려주시면. 강민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30억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형님, 확인해 볼까요? 부하가 물었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자. 여기서 전화 안 터지잖아. 부하들이 지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갱도 안에 남았습니다. 지은이 밖으로 끌려가려는 순간 회장이 외쳤습니다. 지은 씨, 안 돼요. 하지만 지은은 회장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믿으라는 듯이. 강민석 일당이 지은을 끌고 갱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장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밧줄을 풀려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지은이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 친구 변호사한테 전화해야 해요. 서류 확인하려면. 강민석은 지은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물론 밧줄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이 재빨리 알아챘습니다. 인연이. 강민석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휴대폰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강민석이 지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인연을 당장 갱도에 집어넣어. 부하들이 지은을 다시 갱도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갱도 안에서 회장은 여전히 밧줄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회장을 보며 냉소했습니다. 둘 다 묻어버려. 이제 장난 끝났어.
부하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릉 갱도 천장에서 돌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강민석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에 큰 금이 가 있었습니다. 형님, 갱도가 무너지려고 해요. 부하가 외쳤습니다. 빨리 나가. 강민석 일당은 황급히 갱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은과 회장은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우르르르릉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회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저쪽 환기구로 가요. 천장이 무너지는 순간 지은은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끊었습니다. 손목이 쓸렸지만 밧줄이 풀렸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회장의 밧줄도 풀었습니다. 빨리요. 두 사람은 환기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천장이 무너지며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지은이 먼저 환기구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였지만 기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회장님, 빨리 오세요. 회장도 환기구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간 직후 갱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환기구 안은 좁고 캄캄했습니다. 지은은 손전등도 없이 손으로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은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통로를 기어갔습니다. 10여 분을 그렇게 갔을까? 저기, 빛이 보여요. 지은이 외쳤습니다. 환기구 끝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환기구 출구는 철망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철망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드디어 철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회장님 나왔어요. 지은은 회장을 끌어당겼습니다. 회장도 간신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풀밭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회장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도 하늘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지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회장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지은은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제가 업을게요. 지은은 회장을 등에 업었습니다. 4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업은 모습이었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지은은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내려갔습니다. 오후 5시 지은은 마침내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 슈퍼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시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지은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일당의 범행, 갱도에서의 탈출, 모든 것을.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석과 부하들은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틀 후 강태준 회장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첫 마디는 지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어디 계십니까?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이 지은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지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지은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한 것뿐이에요. 회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시니 다행이에요. 회장은 지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평소처럼 삿나무를 팔러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저 사람 맞죠? 뉴스에 나온 재벌 구해준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고 서랍은 다 뒤집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 아니면 죽는다. 지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위협적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진술 취소해.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지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강민석 일당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외부 협조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40대 중반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지은 씨죠? 네. 누구시죠? 여성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저는 강민석의 어머니 서연이입니다.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서연이는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억입니다. 이걸 받고 경찰 진술을 번복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진실만 말했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회장을 유혹해서 재산을 노렸다고 언론에 제보하겠어요. 뭐라고요? 서연이는 냉소했습니다. 40살 노처녀가 갑자기 재벌을 구했다?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지은은 화가 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는 게 중요하죠. 서연이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틀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하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벌 구한 40대 여성, 사실은 재산 노렸나? 한지은 씨, 과거 사기 전과 의혹. 기사는 온통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시장에 나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수상했어. 재산 노린 거 맞네. 지은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은 씨,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은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강태준 회장과 공모해서 강민석을 모함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를 대세요. 당신 말만으로는 믿기 어렵습니다. 지은은 억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선행을 한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후 강태준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병원 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지은 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분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지은 씨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폐광산 주변 CCTV 복구 영상입니다.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강민석 일당이 회장을 갱도로 끌고 가는 장면, 지은이 회장을 구출하는 장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지은 씨를 모함한 자들, 특히 제 조카 가족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언론이 진실을 보도했습니다. 40대 독신녀, 생명 걸고 재벌 구해, 오해 풀려, 강민석 모친,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 입건,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은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에요. 대가 없이 남을 도왔다니 감동이에요. 지은의 집 앞에는 사과 편지와 선물이 쌓였습니다. 일주일 후 강태준 회장이 직접 지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뭔가요? 당신이 꿈꾸던 산나물 가게입니다. 시내 좋은 자리에 작은 가게를 마련했습니다. 지은은 손을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보답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용기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정도 감사를 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같이 용기 있는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석 달 후 법원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석, 살인미수 및 감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강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서연이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은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강태준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됐군요.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자신의 산나물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푸른 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습니다. 신선한 산나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님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여기 산나물 신선하다면서요? 네, 직접 캐온 것들이에요. 손님은 이것저것 담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그 유명한 분이시죠? 재벌 구해주신. 지은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손님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게. 지은은 물건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손님이 나간 후 지은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40년을 혼자 살며 꿈꿔온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지만 내 가게,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곳.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그날 폐광산에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강태준 회장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영업 잘 되십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손님이 많아요. 회장은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좋은 물건들이네요. 지은은 산나물을 한 봉지 싸주었습니다. 회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회장은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은 씨, 네, 제가 새로운 사회공헌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시민들을 돕는 재단이요. 이사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같이 진심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선에서 돕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회장이 나간 후 지은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한 번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40년을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